오늘은요, 쌓여가는 매물에 집값 반토막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리고 특히 2030이 몰렸던 동탄지역 집값이 하락하고 대출이자가 더 늘어나면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와 그래서 손실을 감수한 투매 때문에 중개업소 대상으로 분풀이하는 주민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아직도 우리 집값은 안 떨어졌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지역은 올라 있는 상태에서 꿈쩍도 안 하고 하락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이 보통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대출이 없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내리는 것에 민감하지 않고 쭉 살던 집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는요, 단지가 작아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거래가로 비교할 만한 수치들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안 떨어졌다고 느끼겠죠. 세 번째는 경제의 동향에 무디신 분들이 계십니다. 몰라서 무딘 게 아니라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모르는 척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잘 나가던 부동산 시장이 한파에 휩싸이면서 경기도 화성, 동탄 이 신도시의 집값이 절반 수준으로 주저앉고 있습니다. 10억 원에 거래가 됐던 집은 6억 원이 됐고요. 6억 원을 넘던 집값도 3억 원대로 복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고가에 사신 분들은 정말 애간장이 탈 수밖에 없겠죠. 더욱이 고가이면서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사신 분들은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집값의 하락이 시작되고 또 하락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수천만 원 손해를 감수한 투매가 나오는가 하면 이런 가격에 중개 거래를 체결한 부동산을 불매하자 이런 분풀이를 하는 모습도 포착된다고 언론에서는 밝히고 있는데요. 최고가에 사신 분들 정말 화가 날 만도 합니다. 아마도 본인 스스로에게 화가 많이 날 수도 있겠죠. 실거래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를 보면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시범 다은마을 월드메르디앙 반도 유보라 이 아파트가요. 아파트 이름이 왜 이렇게 깁니까? 아무튼 이 아파트의 전용면적 59제곱미터도 지난달 3억 9,500만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면적의 최고가였던 지난해 8월은 7억 900만원의 거래가 됐었죠.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 내려간 가격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 가격이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한 2018년 가격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4년 전 가격이죠. 여기 보시면 3억 초반대, 3억 중반대에 거래가 됐는데 21년에는 이렇게 7억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다시 3억 9,500만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파트의 인근에 있는 시범 한빛마을 동탄 아이파크 얘기를 해드릴까요?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인데 지난달 6억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10층이네요. 전체 가구가 748세대인데요. 지은지 16년차 된 아파트죠. 이 아파트는요, 지난해만 하더라도 이렇게 9억 8천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죠. 15층입니다. 작년 8월 달이면 금리가 이제 막 뛰기 시작한 그 지점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후에도 호가는 10억 원을 넘었던 곳입니다. 집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올해 1월 달만 하더라도 6억 4천만 원의 증여성 거래가 체결되기도 했는데 금리 인상과 거래 절벽 여파에 밀려서 더 낮은 가격 6억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범 한빛마을 동탄 아이파크 전용 84제곱미터는 6억 원대, 시범 다은마을 월드메르디앙 반도 유보라는 전용면적 59제곱미터가 4억 원대 매물로 나와 있는데요. 일부 집주인들은요, 집값을 내리지 않고 이렇게 버티고 있지만 이른바 사연 있는 매물이 계속 쌓여가면서 가격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연 있는 매물은 어떤 매물일까요? 바로 금리죠. 대출 금리가 감당이 안 되는 것이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성시 능동 동탄 숲속마을 자연엔 대시양 이 아파트. 아파트 이름 진짜 길어요. 택시 탈 때 진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 능동 숲속마을 동탄 자연엔 대시양 가주세요. 어우, 이거 길어서. 아무튼 간에 전용면적 59제곱미터 역시 1년 만에 집값이 절반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작년 11월에는요 5억 9,800만 원에 8층이 거래가 되면서 호가는 6억 원의 형성이 됐었던 적도 있었죠. 그런데 1년이 지난 지난달에는 3억 6천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15층입니다. 그리고 작년 6억 1,300만 원의 거래가 됐던 산척동의 그린힐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10은요 전용면적 59제곱미터도 지난달 3억 9,500만 원에 8층이 팔려서 3억 원대로 이제 주저앉았습니다.
장지동에 있는 동탄 호수자이 파밀리에 이 아파트 역시 하락을 많이 했죠. 올라갈 때도 껑충껑충 뛰면서 올라가더니 내려올 때에도 완전히 번지 점프하듯이 뚝 떨어지고 있는 것이 실거래가로 확실히 보이시죠? 사람들의 심리는요, 집값이 올라갈 때는 옆집의 한 채가 고가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다른 집 모두 그 고가로 뛴 가격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떨어질 때는 무슨 사연이 있어서 떨어졌을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 집은 그래도 안 떨어졌어 라는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화성 동탄 지역은 집값이 상승하던 시기에 2030 영끌족이 매수세가 몰렸던 지역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화성시의 집값은 2020년에 12.74%가 상승을 했고요. 21년에는 19.53%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숫자로 얘기하면 사실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아무튼 껑충껑충 뛰어 올랐죠. 자, 이제 이 부분을 잘 들어주셔야 하는데요. 이 기간에 화성에 주택을 매수한 사람들의 숫자는요,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는 21,036명이고요. 2021년에는 12,218명이 화성 동탄 지역에 매수를 했습니다. 엄청 많죠? 죄송하지만 이 많은 분들이 고가에 물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인원 중에는 2030 세대의 숫자가요, 2020년에는 35.5%, 그러니까 7,486명이 해당되고요. 2021년에는 45%나 됩니다. 5,532명이 2030 세대라 이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2020년 이전에 집을 구매했다면, 그러니까 이제 3년 전 정도의 집을 구매했다면 뭐 아직도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겠지만, 20년, 21년 폭등할 때 상승분을 끌어안고 집을 사들였던 분들, 이분들에겐 정말 충격이 큰 상황이고요. 특히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켜서 영끌로 이런 집들을 사신 분들은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는 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리를 쥐고 흔드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따라서 우리도 기준금리가 거듭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늘어난 대출 이자도 우리 영끌족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웃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최근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보니까요, 상단이 7.374%입니다. 7% 중반에 접어들었죠. 이것을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년 전에 4억 원을 연 4%, 그러니까 30년 만기로 빌렸다면 매달 원리금 상환액이 191만 원에 그쳤지만, 지금 7.3% 시대에는 274만 원이 들어갑니다. 훌쩍 늘었죠. 이건 생활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2030의 월급으로는 생활이 안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레버리지가 과도하게 되면 월급을 받아서 이자를 내고 나면 밥 먹을 돈도 없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심각한 걱정거리가 생긴 거죠. 이렇다 보니까 차라리 수천만 원의 손해를 감수한 투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더 오를 줄 알고 갭투자를 했는데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투매를 하는 거죠. 지난 2일에 시범 다운마을 월드메리디앙 반도 유보라 전용면적 59제곱미터는요 4억 4,900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매도자는 이 집을요 2020년에 5억 1천만 원에 구매를 했다가 2년도 채 채우지 못하고 6천만 원이 넘는 손실을 보면서 다시 팔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손절을 참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투매하는 것은 비단 동탄 지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정말 잘 들어주셔야 할 부분인데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남에 한때 바람이 불었던 하이엔드 오피스텔도 해약률이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바람이 잡히고 나서 강남 입성할 찬스라고 하면서 집값이 급등할 때 분양에 성공한 주거용 하이엔드 오피스텔도 평당 1억이 넘는 분양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완판된 곳이 여럿 있었죠. 뭐 예를 들면 25평 그러면 25억 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여러 시행사에서 강남의 땅을 구하기 위해 땅값을 부르는 대로 주고 경쟁적으로 땅을 사다 보니까 강남의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갔고요. 그렇게 사들인 땅에 또다시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지으면 분양 완판할 거다. 이래서 또 준비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분양받은 하이엔드 오피스텔도 해약률이 넘쳐난다 이겁니다.
이런 걸 분양받을 때는 월세나 전세를 놓아서 금융적으로 이익을 보려던 사람들이 분양을 받았는데, 요즘은 강남에 이런 하이엔드를 살 부자들도 똑똑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을 현금화하려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분양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미분양이 난다 이거죠. 얼마 전에 반포에 더샵 반포 리버파크 얘기 들으셨죠? 표영호TV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준공을 하고도 미입주율이 80%였습니다. 작년 초에 분양을 할 때는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전용면적 49제곱미터가 1.5룸인데 분양가가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15억에서 18억 수준입니다. 이런 것도 분양이 완판됐는데, 그 이유는요, 서울 강남권에서도 어쩌면 가장 살기 좋은 반포였고요. 그리고 고층에서는 한강도 조망이 가능했기 때문에 완판에 성공을 했었죠. 뭐 완전히 축제였던 거죠. 그런데 이게 말이죠, 분양가보다 더 낮은 14억 5천만 원에 올라오는 마이너스 프리미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해약하자고 난리가 났습니다. 소비자들이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서울에 하이엔드가 먹히는 곳은 사실 몇 군데 안 됩니다. 서울이라고 해서, 강남이라고 해서 하이엔드라는 것이 다 먹히지 않습니다. 청담동이나 압구정동, 반포, 삼성동 정도가 돼야 하이엔드라는 제품들이 먹히는데, 이번에 이 반포가 완전히 깨졌죠. 반포가 깨지면 다른 것도 볼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강남이라고 하더라도 논현동이랄지 역삼동이랄지 이런 데 하이엔드는 정말 대략 난감스럽습니다. 강남에 이런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자본가들이 직접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도 이 말에는 동의합니다.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양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이 완판됐다 뉴스에 나도 그런 뉴스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이전으로 돌아가면 동탄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저렴한 가격에 거래를 체결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집주인들이 분풀이 전화가 쇄도하기 때문에 급매물이 나와도 포털에 노출하지 않고요, 연락처를 살짝 남겨주신 고객들에게만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발품을 팔아야 한다, 이런 말씀 여러 번 드렸었죠. 부동산 오르막이 있으면 이렇게 내리막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리막이 길어지면 오르막도 생기죠.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서 있습니다. 동탄은 그동안 동동탄 위주로 아주 급성장을 했습니다. 실제 동탄을 가보면 정말 목이 뻐근할 정도로 고층 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죠. 그런데 그런 동탄에 이렇게 찬바람만 부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이제 서동탄의 발전도 계획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데이터를 모아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또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은요, 좀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잘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표영호TV를 보시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